안녕하십니까. 평택천넘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닥 반도체 업종에 있는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는 사실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죠. 반도체 업종에서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또 LED 하면 생각나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흐름이 워낙 좋습니다.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흐름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좀 독특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 업종, 물론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종목의 어떤 그 자체적인 가격 메리트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제대로 발생하면은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물론 지수가 대폭락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면은 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또 넘어갔다 싶으면은 꺾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독특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극단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번 추세를 타면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추세가 나와요. 그게 단기에 잠깐 나오다 마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쭉 갔다가 추세적으로 쭉 밀리고 그런 흐름을 반복해요. 결국은 워낙 그 기업은 그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에 따라서 어떤 그 메이저들, 특히 이제 기관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를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할 때 접근하면은 무난하게 최소한 단기 그리고 중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가장 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셨다가 가격 메리트가 제대로 발생만 하면은 반드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지수가 좋지 못해서 지수가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가 같이 빠져요. 그런데 쭉 지수가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반등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 만합니다. 지수가 나중에 다시 빠지더라도 이 그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반등이 나왔다가 최소한 그 저점을 깨지 않고 그냥 지키면서 나중에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시간을 좀 낭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는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것이죠.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인데요.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실적도 좋고요. 꾸준한 기업이에요. 특별히 나빠질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사실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만하죠. 기관이 꾸준히 사랑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가격 메리트가 제대로 발생을 하면은 항상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그 종목입니다.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게 보면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수가 정말 대폭락하는 그런 흐름 정도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2008년의 흐름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여지없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죠. 지수가 반등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심하게 갔다 싶으니까 조정을 받아요. 자, 지수하고 상관없이 움직이죠. 쭉 조정을 받고 저점에서 또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또 강하게 한번 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추세가 이렇습니다. 한번 흐름이 나오면 계속해서 가는 흐름, 그리고 또 한번 꺾이면 어마어마하게 또 꺾이는 흐름, 그리고 나서 또 가격이 확실하게 조정을 받고 저점을 다지면 또 계속해서 가는 흐름이 나오죠. 자, 최근의 흐름 자체도 중기로 봤을 때는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단기로 봤을 때는 지수가 괜찮으면 여기서 단기 반등 정도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문제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 만큼 가격 조정을 받은 그 정도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흐름, 서울반도체의 어떤 그동안의 흐름을 말씀드렸었죠.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작은 반등, 이 정도만 나오는 그 정도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한 그 정도 가격은 되는데 딱히 그렇게 크게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수가 좋아가지고 또 더 가주거나 아니면 종목이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추세로 끌고 갈 만한 상황이면 들어갈 만한데요. 여기에서는 그 정도 흐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짧은 반등 정도, 그리고 결국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저점을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확실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로 접근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서울반도체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한번 추세가 나오면 꾸준히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만 제대로 발생을 하면은 충분히 뭐 미리 접근을 해서 끌고 갈 만한 그런 그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업 흐름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향후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10년대 뭐 초반 이후에 당시에 뭐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그 LED 관련주들이 당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도 LED 관련주들은 꾸준히 실적이 나와요. 특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에 기업의 흐름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주가의 어떤 흐름도 역시 가격 조정만 제대로 받으면 추세적으로 끌고 가볼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반드시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가격 메리트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단기로 조금 볼만한 그 정도 수준인데요. 문제는 시장 흐름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량주인 서울반도체를 굳이 여기에서 접근할 만한 매력은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로 짧게 접근하는 것은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추세로 접근하거나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큰 수익을 노리실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반도체 업종에 있는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흐름 자체가 한번 나오면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고요. 추세로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짧게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은 추세로 끌고 갈 만한 그 정도의 가격 메리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